끝났을 때에 전 세계는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첫째는 앞으로는 세계 어디에도 식민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식민지는 독립시키고 다시는 세계 지구에 식민지는 없을 것이다. 그 하나의 큰 희망이 우리에게도 희망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은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일은 허락할 수가 없다.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2차 대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한 얘기가 미관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어떻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얘기를 했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출발하리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사회나 평화로운 사회는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없지만은 혼란기에 어려운 때는 공산주의를 침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걸 절대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옆에 스탈린이 앉아있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스탈린과 처칠과 루스벨트가 항상 셋이 앉아 있었는데 스탈린의 생각과 처칠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탈린은 전쟁이 끝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공산화할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칠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제일 희생을 겪은 나라가 1950년 6.25 전쟁 우리였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 끝나고 한국이 안정된 세력을 차지하기 전에 스탈린과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침범해서 한국국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리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은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해방되면서 한 달 안에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동안에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고 북한을 공산화한 나오면은 반드시 남한을 침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년 후에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세계 역사는 냉전 시대에 돌아가게 되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회가 있는데 힘이 있는 대로 대한민국을 건대서 그 자유국가를 침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제일 크게 아망이 물관인 후르시오프가 큐바와 손을 잡고 미국을 협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다 걱정은 제3차 세계대전이 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이것은 내 선택이 3차 세계대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양보하게 되면 자유세계는 희망이 있다고 해서 막아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한 50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전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 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만 하지 않았지 사상적인 전쟁은 계속해 온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냉전 시대는 50년 쭉 겪고 나니까 선진국가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는 냉전 시대가 계속돼서는 안 되고 또 계속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무슨 변화가 왔는가? 냉전 시대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가운데 어느 하나가 살고 어느 하나는 없어지는 것. 그 냉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되고 러시아가 소련이 중심이 돼서 둘 가운데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모든 선진국가들은 그게 아니다. 세계 역사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파는 진보 세력을 가지고 우파는 보수 세력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게 앞으로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그 생각을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유국가와 선진국가들은 전부 이제는 좌우국 가운데 어느 하나가 남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가능해지고 전쟁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중남미의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이 남고 하나는 있을 수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정책이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시진핑 시대로 올라오면서 물건이 둘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만 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만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점령해야 한다. 또 러시아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지금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선진국가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는 함께 있을 수 있다. 공존할 수가 있다. 정책만 바뀌면 되는 거다. 어떻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릅니다만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보수는 이거 캐나다 같은 정책을 택하게 될 거고 진보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같은 것을 택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가 있을 수밖에 하나가 아니고 둘이 공존해야 한다. 그런데 공존하는 길이 뭐냐? 사상가들은 20세기가 끝날 때쯤에서 하나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열린 사회로 가면 된다. 함께 살고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변하는 것이 냉전 시대에 어느 하나만이 나와야 한다는 건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은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앞선 나라에 가게 되면 달라졌습니다. 그 미국이 열린 사회를 가자. 모두가 함께 살고 모두가 같이 살진 사회가 온다. 그 사상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유엔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미국이 온 인류가 열린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제일 큰 차이가 뭔가? 북한은 정권 아직도 하나가 남고 하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이라든지 많은 크리스찬이라든지 자유주의자는 북한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김일성을 위한 사람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답정을 놓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북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사회를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이 시작하고 해방이 돼서 쭉 오는 동안에 이승만 박사의 자유주의를 넘기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권 중심의 사회, 권력 사회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후진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변화가 왔습니다.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길을 열었으니까 다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그 성공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무엇인가? 북한도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평화로운 통일입니다. 전쟁 없는 통일,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게 정치적으로 시도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이제 평양에 가서 북한 정권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얻은 결론은 민관이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걸 그 격차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경제 수준이 비슷하게 되면 통일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최소한 15년은 걸릴 거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도와줘서 북한 경제가 올라가고 비슷해지게 되면 통일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생각은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화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서 우리 힘이 높아지는 게 먼저 조건이기 때문에 먼저를 주는 건 민주화니 우리의 국방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공산군을 키우는데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 북한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도와줬다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 경제가 올라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국민을 도와준 거 아니고 국민을 더 가난해지고 경제력은 올라가지 않고 군사력으로 집중돼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뜻과는 어긋나는데 그 공산주의가 무엇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많은 마음을 썼지만 결과는 민관이 북한 군사력을 도와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올 때 제일 큰 변화가 생기는데 잠재적으로 나타나지 않던 좌파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학교로 대학을 정식으로 나오는 운동권 출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 대한민국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운동권이 좌파 세력을 가지고 오는데 이 운동권의 일부분은 완전히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택하라고 하면 북한에 가서 사람들이 여기서 운동권을 만드니까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동안에 정말 우리가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를 보실 때 첫째 하나는 민관이 이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경험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니까 차라리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습니다. 아무래도 희망이 없다고 하죠. 이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원대무한이 노무현 대통령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 아무 말이 어둡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낀 것만 아니고요. 제가 아는 건 민관이 우리 언론기관에서
공무원들과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고려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볼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과 고려대학 학생들이 이민을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80% 이상이 캐나다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민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안 합니다. 이제는 경제도 안정되고 대한민국의 질서가 잘 잡히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야겠다. 근데 경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노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잘 대만보다는 많이 앞서고 선진국가 수단에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경제 정책이나 모든 것을 인덕권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경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그 잠재적인 국민 세력이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아마 누가 보든지 이라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분열, 약속으로 나누어진 것은 앞으로 10년 가지고는 합할 수 없는 분열을 만들어서 오니까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병들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가 개인으로 생각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사실 아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지지했다는 사람은 이낙연 대통령이야. 근데 그걸 민주당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버리면서 이재명을 택했다고 하는 게 누구하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실패했다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윤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고 색출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앞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에 공직을 떠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자유민주주의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이 길을 택할 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길입니다. 그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대하느냐, 그건 이제 사람 따라 다르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하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건 확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가봐야 하자 하는데 저보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의힘의 후배가 될까 정당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너무 인재도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간 사람도 없으니까 무척 힘들게 살고 있고 오히려 잠재적으로 내려왔던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좌파들이 지금 전파하니까 그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고 앞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내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른데 한 가지 확실히 얘기하는 게 누구하니 국민 분열은 더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민 분열 냈다고 해서 냉전시의 사고방식과 같이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니까 너희는 안 된다, 떠나라, 우리만이 해야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열린 사회를 가는 게 이건 아닙니다. 암만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지만은 제3의 길을 찾아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영국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이 대가를 흔히 말하는 정치엔 실용주의를 가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실용주의 정책을 쓰는데 실용주의 정책의 제일 큰 핵심은 뭔가 하니 투쟁이 없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투쟁 없는 대화 그리고 열린 사회를 가서 끝까지 가서 함께 가자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 길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일 큰 실책 가운데 하나가 북한 동포와 통일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제일 잘못된 건 뭐하니 북한 동포를 멀리하고 북한 정권과 손을 잡다 보면 그건 대한민국이 가는 길도 아니고 세계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인권을 가지고서 하는 휴머니즘 선진국가가 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천안 사건이 났을 때에 아마 우리 대통령도 그건 북한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더 대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청와대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우리 서해안에서 공무원이 희생당하네. 북한 어린이 두 사람이 왔는데 재판도 받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그건 세계 역사가 인권을 사랑하고 인간애를 사랑하는 어떤 선진국가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왜 구하니 북한 동포와 대한민국 동포가 동일하는 거지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정권이 할 수 있으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불행을 만들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은 군사력의 차이가 솔직히 말하면 무력의 차이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들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선을 담는데 우리 기독교 사사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주 쉽게 말씀드렸는데 미관이 악을 갚으려고 하면 답은 공유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악은 누가 이깁니까? 선을 가진 사람이 악을 이기게 된 겁니다.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게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원수를 갖는다고 하면 양쪽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하니 일본과 자유진영을 위해서 손잡았다고 하는 건 옳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자유진영은 선택입니다. 아마 내가 지금 좌파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선택을 얼마든지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요새 우리 의료 혜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북한 자신이 대한민국은 우리 원수 국가다. 한민족이 아니다. 볼 필요가 없다. 그 북한의 선언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여전히 동포는 동포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권을 유지하려고 김일성 왕가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동포는 한 동포입니다. 그럼 우리 동포로서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째는 다른 모든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자체 안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북한도 군인이 배가 고프게 되면 끝납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서 군인이 먹을 없어지게 되면 그 정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또 오지 않을까. 또 북한 국민들이 자꾸 자유주의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서서히 하지만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권이 유지되어 있는 동안은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건 소련이 무너질 때 쉽게 무너졌습니다. 안에서 무너졌는데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정책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는 고립시킵니다. 함께 살지 않고 그 안에서 무너진다. 그런데 소련은 무너졌는데 북한은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짧게 봐도 한 30년 동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제일 첫째 중요한 건 북한 동포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우리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북한에 가는 동포들이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심은 갖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때 북한에 온 젊은 애들이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을 우리가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줘야 할 위대한 동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꼭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 정권과 손잡는 것이 아니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건 이거 아니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제일 쓰는 건 이거 아니 그거 막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걸 알게 되면 무너지겠습니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오든지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더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보다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아니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민구안이 인적 교류가 가능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도 남북이 같이 갈 수 있고 외국에 갔다가 북한 사람 만나도 따뜻한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고 인간관계를 자꾸 확대시켜 가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됩니다. 북한은 지금 원하는 그 인간관계를 끌려고 하니까 동포가 아니라고 원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제가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많이 열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화적인 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가 가지는 문화가 어디가 갖고 우리가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를 자꾸 가져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민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와준다, 너희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지 말고 제3국가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중국과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너희와도 이렇게 장사한다. 일본과 우리가 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희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하게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 성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는 게 미국안이 정치적인, 애교적인 정치입니다. 그래 군사 문제는 건 마지막입니다. 정치가 먼저 해결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동포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데 우리가 마지막 원하는 미국안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 북한 동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을 같이 나눌 수 못하는 생각을 가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어진 다른 국민들보다 더 큰 책임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동안에 해방도 올 것이고 통일도 올 것이고 북한 정부와 같이 사는 길을 열게 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안보 문제는 그건 주어진 다른 문제입니다. 군사적인 정치적인 문제는 그러하지만은 국민으로서 남북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난 미안합니다만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 고생하고 버림받고 차별대우를 받고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도 우애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토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흘러가게 되십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높은 게 있으면 물은 자연히 북한으로 가서 그 수준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두 나무가 함께 자랍니다. 대한민국만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북한도 그 자유와 민주주의에 뭘 받아들여서 같이 자랄 수 있을 때 통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희망 있는 나라도 택배될 것이고 그 뜻을 우리 같이 지는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닐까. 또 다른 모든 사람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확고히 그걸 가질 때 통일과 평화의 하나의 기반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같이 말씀할까요? 정신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